안녕하세요, 바비안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테스트 5의 1, 3, 6번을 봤는데 이번 시간은 나머지의 것 있죠? 테스트 5의 2, 4, 5번을 볼 거예요. 오늘 난이도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과 다르게 중상으로 여기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상이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4번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이 4번 들어가기 전에 이 렉처 전반에 걸쳐가지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있는데 그 제가 하이라이트를 주고 싶은 말은 요 4번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저랑 같이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 you spend time with your friend, do you make details plain in advance? Or 아니면 do you just call them and decide what to do after you meet?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만약에 이게 토플 문제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 전에 미리 정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만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후자처럼 그냥 먼저 전화를 하고 만나가지고 만난 이후에 야, 우리 뭐 할까? 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자, 본인이 여기에서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항상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왜냐하면 2번 같은 경우는 세부 유형이 나오지 않는 그냥 A랑 B 두 가지의 옵션 초이스 중에서 너는 어떤 걸 더 선호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택 과정이 되게 빨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계획성 vs 무계획성이 나오면 무조건 계획성을 선택하는 걸로 갑시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자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계획적으로 내가 항상 뭐든지 친구를 만나기 전에 스페시픽한 플랜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서 시간을 보낸다. 자, 요걸로 갔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초이스는 주관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레이더가 평가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그 이유죠. 우리는 그 이유를 말할 때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표현 같은 경우를 그대로 적용시키자라 그랬잖아요. 그쵸? 자, 첫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시간이라고 하는 놈을 쓸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스페시픽하게 세워놓으면 뭔가 여기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또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이 바로 정말 효과적인 그리고 현명한 시간 소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뒷받침 이유는 바로 타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쭉 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하고 어떻게 보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기억나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문제에 해당하게 더 핏하게 만들 때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주면서 이러한 스페시픽한 스트레스 같은 경우를 relieve 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자, 이 부분 잘 봐요. 스트레스긴 스트레스인데 from이라고 하는 preposition, 전치사를 써줌으로써 친구 만나가지고 야, 우리 뭐 할까? 야, 우리 뭐 하면 시간 보내지? 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deciding what to do. 이렇게 여기에서 deciding what to do 하는데 waste하는 그러한 시간, 이러한 시간에서 받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경우를 만약에 계획을 세워놓으면 조금이나마 뭐 할 수 있겠다? relieve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그대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거는 표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 표현으로 이루어진 답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들어가는 인트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에 시야에 보이는 문제 일부를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쭉 들어갔어요. 뭔가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자, 내 경우에는 In my case, I prefer to make details plan in advance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간 in advance라고 하는 거는 뭐죠? 미리예요, 미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정말 어떤 그런 급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받는 어떤 가불 같은 개념도 advance라고 하는 개념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미리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 거 잘 봐야 돼요. 자, 이 부분. 까먹진 않았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앞에서 이런 식으로 making specific한 detail plan을 짜는 것이 helps me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use my time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옵션이다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헥틱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였죠? 정말 BC보다 어감이 정말 강한 단어라 그랬어요. 진짜 크레이지하게 바쁜 스케줄을 내가 지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현명한 시간 소비 뭐였어요? 그쵸? wise time consuming. 이 현명한 시간 소비가 나한테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the most important matter. 가장 중요한 matter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두 개 중에 옵션에서 이 문제에 해당하는 거 내가 항상 스페시픽한 디테일 플랜을 짜가지고 친구랑 만나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핏하게 이 문제에 해당하는 답변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잘 봐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Second, it can be a good way to relieve the stress까지는 일반적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표현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만드는 방법, 요 from이라고 하는 preposition을 집어넣어가지고 아까 제가 여기에서 brainstorming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요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오케이? Deciding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여기에서 결정하는 그런 거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를 내가 relieve 해줄 수 있다. 여러분들 경우에 그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러하신 분들이 여기에서 항상 만나면 뭔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담은 거예요. 그리고 메인 포인트에서 이렇게 간결하게 딱 찍어줬으면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에선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앞에다가 이걸 붙였어요. 자, wasting my time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since I always get stressed out from wasting my time on deciding what to do, I need to get rid of my stress by 뭐 하면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선택했던 making detailed plans in advance. 미리 여기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줌으로써 그러한 스트레스를 get rid of 시켜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정리 한번 해보면 계획성 vs 무계획성의 문제는 정말로 많이 나와요. 오케이? 문제가 살짝씩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컨셉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계획성이 깃들여져 있는 초이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첫 번째는 이러한 것이 효과적인 시간 사용을 돕는다. 타임 들어가 주시고 두 번째는 무계획적인 거로부터 오는 그러한 스트레스 같은 경우를 이러한 것이 relieve 시켜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뒤에 스트레스로 들어가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걸 연습해 보기 전에 제가 구두로 쭉 어떤 다른 문제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문제를 낼게요. 첫 번째 문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organizer tour 하고 있어요. entire tour. 말 그대로 tour 여기에서 여행을 조직할 때 호텔도 여기에서 reserve 하고 book the flight ticket도 하고 여행의 전반의 일정도 짜고 이걸 다 알아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organize tour를 by yourself.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쪽에 걸린 옵션 같은 경우는 letting the tour company organize a trip for you.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그 트립을 organize 할 수 있도록 투어 컴퍼니에게 일임을 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거는 여기에서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거, 뒤에 있는 거는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보다는 누군가 전문기관에게 맡기는 걸 선택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타임하고 스트레스 같은 경우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내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면은 앞에서 일일이 다 알아서 하는 것보다 이러한 전문기관에게 맡기면 그만큼 내가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특히나 여러분같이 이런 헥틱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앞에 우리가 선택해주지 않았던 것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It can be a good way to relieve the stress from organizing an entire trip by myself. 그래서 혼자서 트립을 전부 다 organize 해야 된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를 relieve 시켜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구두로 말한 문제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사항이 있죠. Letting the tour company organize a trip. 요 부분. 요거를 쭉 들어가면서 by 뒷부분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선택을 강조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더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한 룸메이트랑 오랫동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메스터가 끝나고 새 세메스터가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룸메이트와 살고 싶은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문제도 되게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셀렉팅 룸메이트를 할 때 혼자서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걸 하겠느냐 아니면 학교에게 letting the school assign a roommate to you 이렇게 나오겠느냐. 자, 그러면 이 전자 후자에서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학교에게 그러한 룸메이트를 배정해 주는 거를 맡기는 거 요거를 선택해 주면 이게 똑같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여러분이 풀어본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번을 여기에서 끝마쳐 보도록 하고 바로 다음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번 문제 이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어렵다라고 먼저 예고를 해드렸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리딩 같은 경우는 읽는 것도 약간 조금 생소한 word usag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여기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딩보다 더 월스한 건 뭐냐면 리스닝이 정말 어렵게 나와요. 이게 말 그대로 단어 자체가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그 거리가 멀고요. 여러분들이 약간 그 형태 같은 경우가 원래 우리가 렉처를 들었을 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예시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강연자가 실험이나 리서치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가지고 쭉 강연 설명해 준 게 있었잖아요.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어떤 한 유기체, 동물 같은 경우를 딱 말해주고 나서 얘의 특징만 계속 던져요. 그런 식의 리스닝 같은 경우는 노트테이킹 할 때도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단 노트테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쭉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reading 처음에 요거 몇 초 주어지죠? 50초입니다. 자, reading time 50초를 먼저 여러분이 가지신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자세하게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reading time 50초 시작. 자, 리딩에서 지금 이 빨간색 부분을 한번 잘 봐주세요. 어떤 오르가니즘, 유기체 한 마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첫 번째 여기 들어가는 걸 보면 이게 변화가 나올 때 이게 어떠한 동물이 다른 동물의 어떤 그런 캐릭터리스틱 같은 경우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낼 때 in-between stage라고 나왔어요. 그냥 바로 자기의 어떠한 특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좀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들을 때 그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 변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서 그러한 캐릭터리스틱 같은 경우가 완벽하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가지고 있던 캐릭터리스틱이 없어지고 새로운 게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간에 믹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특성까지 같이 여기에서 겸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노트테이킹에 들어가 있어줘야 되고 그게 스피킹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강조할게요. 이 부분. 말 그대로 여기에서 강조를 둔 거는 지금 어떤 변화에 있어가지고 변화의 스테이지 같은 경우를 보여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 유기체에 대해서 이게 변화할 때 있어가지고 그 변화하는 과정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레이더가 여러분의 답변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리딩을 50초 동안 읽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리스닝을 들어보면서 노트테이킹 쭉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노트테이킹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좀 어렵다라 그랬어요. 오케이? 요거는 끝나고 나서 바로 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스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Now listen to part of a lecture on this topic in a biology class. Transitional forms are organisms that show a connection between an older species and a younger species. These intermediate organisms possess traits that the older species has, but the younger does not, and vice versa. The first life on Earth formed in the ocean, and it was a long time before any species attempted to leave the water. The ancestor of all land vertebrates was most likely some kind of fish. Between fish and the first true land animals, there were many transitional forms that had some fish-like traits and some land animal traits. We may never know which animal first made that great leap forward, and there were most likely many different species that underwent a similar series of adaptations at around the same time. Take this organism, for example.
we can see that it has some traits that clearly belong to both types of organism. It breathed with gills, but its head was separated from its body. It had a neck. Fish do not have necks. It also had long limbs that were able to support its body weight. Fish do not need to do this because they live in the water, which supports their bodies. But if we look at the animal's feet, they do not look like those of a land animal. There are a lot more toes, and they are all connected together into a paddle shape. They look more like a seal's flipper than a foot. So while this animal's legs and feet were clearly adapted to moving its body around, they would not have been very useful on land. Therefore, scientists think that it lived in shallow water near land, and it may have ventured out onto land to look for food or to escape from predators in the water, but it would have had to return to the water to breathe through its gills.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노트테이킹을 가지고 이제 스피킹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부분. 잘 들어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토플 문제집을 사서 보면 맨 끝에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근데 그 모범 답안에 나와 있는 답변이 정말 예뻐요. 예쁘기만 해요. 오케이? 자, 근데 그 예쁜 답변이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게 좋은 점수로 이어지겠지만 절대 그 답변이 현실적인 답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면서 다른 시중에 깔려있는 토플 책들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해설지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 같은 경우는 제가 단언컨대 절대 여러분들 입에서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노트테이킹을 하고 그 노트테이킹을 말로 옮겨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한 어떤 답변에 있는 거는 상당수의 부분 같은 경우가 다 패러프레이즈가 되어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를 패러프레이즈 해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ETS에서 워크숍이 있고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거기서 Q&A 세션이 있거든요. 정말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렉처에서 어떠한 예시가 나왔을 때 그 예시 같은 경우를 받아 적고 이걸 여기에서 반드시 비슷한 말로 시노님으로 쭉 패러프레이즈 해줘야지 완벽한 점수가 나오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만점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그레이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같으면 당신이 한국말로 렉처를 듣고 나서 이 한국말들을 전부 다 비슷한 말들로 다 답변으로 바꿔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답변이 뻔하거든요. 그렇게 못합니다. 어려워요. 똑같습니다. 이 시험은 절대로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정보 전달이에요. 오케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노트테이킹하고 그대로 여기서 빨리빨리 포인트를 던지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전체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정보 전달의 문제지 절대로 여기에서 일부의 어떤 부분만 예쁘게 말하는 절대 그러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케이? 너무나 욕심을 내버리고 그런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걸 좀 막아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노트테이킹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자, 들어갑니다. 자, 처음에 노트테이킹 들어가는 부분 보기 전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여기서 강조를 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이거는 organism, animal, 동물에 관련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서 어떤 physical characteristic,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구조 특징이 나올 겁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빠뜨리면 안 돼요. 오케이? 동물이 겪는 어떤 신체적 구조의 변화 같은 경우는 그레이더가 유심하게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꼭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고 그리고 렉처의 후반부 있죠. 어떤 이 동물들이 그러한 신체적 구조의 변화를 여기에서 하는 건 뭐겠어요? 결정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신체적 구조의 변화나 행동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생태계에 살아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결말 부분 있죠? 이 survival tactics.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중점을 맞춰가지고 꼭 시간 내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노트테이킹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부분. 자, 요거 먼저 한번 보시죠. 이 organism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land animal하고 그리고 fish-like animal. 육지와 그리고 수중동물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특징, 그 약간의 그 두 부류에 다 속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요 gills가 나오죠. 이거 뭐예요? 이 아가미거든요. 오케이? 육지에서 돌아다니는데 아가미가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걸로 호흡을 합니다. 또한 그 수중에 사는 동물이면은 넥이라고 하는 목이 없어야 되는데 얘네는 또 여기에서 육지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neck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어요. fish가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집어넣어줬어요. 또한 얘네 같은 경우는 body weight 같은 경우를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limb,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 feet 같은 경우는 이 land animal 같이 전부 다 발가락이 띄어져 있지 않고 전부 다 connected into one, 하나로 다 이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land animal한테 useful하지 않은 어떠한 특징이겠죠. 오케이? 수중에 살 때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육지에서는 우리 같이 발가락이 다 있어야지 걸어 다니기 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판단하냐면 얘네 같은 경우가 깊은 물은 아니고 shallow water. shallow라고 하는 건 뭐죠? 그 얕은 물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 얕은 물에서 살았다라고 여기에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얘네 같은 경우는 looking for food. 어떤 음식을 찾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predator로부터 escape 하기 위해서 dangerous situation이 다가오면 항상 랜드에 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갔죠? 오케이, 이 부분. return to the water. 자, 여기 있는 노테킹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생소하고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이유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렉처 정말 어려운 게 나왔을 때는 잡은 대로 여기에서 한 포인트를 계속 던져줘야 돼요. 오케이? 절대로 앞에다가 구조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according to this lecture, Professor Manny talks about 하면서 문제에 나온 일부를 그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들어갈 때는 노테이킹 같은 경우 계속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어떤 그런 그 트랜지션을 넣어주면서 연결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욕심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운 연결보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시간 내에 마지막에는 포인트까지 다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노테이킹 같은 경우를 어떤 식으로 현실적인 답변으로 옮겼는지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보면 전부 다 앞에 들어가는 거에서 뭐 이 therefore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중간중간에 매번 자주 어떤 연결사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오케이? 이 therefore이라고 하는 것도 빼버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순식간에 시험 현장에서 노트테이킹을 바로 스피킹을 옮겨내는 작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연결사 신경 쓰지 말고 던지는 거.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현실적인 답변 같은 경우를 같이 한번 쭉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자, 들어갑니다. 자, 시작. According to the lecture, the professor mainly talks about transitional forms. The professor takes an organism as an example to explain this. There were organisms that belong to fish and land animal. They breathe with their gills. They had neck, which fish didn't have, and also had limbs to support body weight. Their feet didn't look like a land animal. They were connected into one. They were not useful on the land. Therefore, the researchers concluded that they lived near shallow water. They had to be on the land to look for food and escape from predators in the water. However, in danger, they had to return to the water to breathe.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자, 이러한 현실적인 답변으로 말하는 것 같은 경우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항상 통합형을 할 때는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줘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태스크 5 우리가 프로블럼 솔루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프로블럼 솔루션 다 아시죠?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쵸? 이 영상을 딱 보고 있으면서 바로 5번으로 넘어가니까 지금쯤엔 여러분의 손이 움직여주면서 프로블럼 1, 2, AD, AD 요거를 빨리 그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4번하고 5번하고의 갭이 은근히 길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그리는데 1, 2초밖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려놓고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좀 준비를 하고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5번 리스닝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리스닝 시작.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students. Hello, Lailani. Rosa told me that you got good news today. Huh? Oh, yes, I did. You know that I applied for a position to help with this year's physics fair, right? Yes, I remember that you were very excited about it. I was chosen to organize the event. So, you will be in charge of the whole thing? Yes, pretty much. But I applied to do that before I got my part-time job in the campus library.
I don't think that I can handle doing both at the same time. That sounds pretty simple to me. Quit the library job. You applied to organize the fair first, so that should be your first priority. Besides, you are a physics major. Isn't the fair very important to you? You're right, it is, but I need the money. The fair organizer position does not include a salary. Do you really need it that badly? Couldn't you just quit for now and start again next semester? The fair is only a few months away, and that would look much better on your resume than a library job. Yeah, but... Okay then. Could you find someone to help you organize the fair? You know, delegate some of the responsibility, take some of the pressure off of you. You would have less stress, and you would have time to do your part-time job. I considered that, too. The professor who is in charge of the event recommended I ask the person who came in second place to help me. That sounds like a great idea. Yeah, except that I have worked with her before on a group project. She didn't do her job well. No, she did, but we really didn't like each other that much. That is a tough decision to make. 자, 노테이킹 잘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할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요거 이 problem 부분 4개의 요소가 있었죠? 뭐였어요? problem, 2개의 solutions, 그리고 내 선택, 그리고 선택에 대한 이유들까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 4가지 요소 중에 가장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거는 바로 뭐다? 요 problem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까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 5번 들어오기 전에 미리 강조를 했었죠? 먼저 이 도식도를 그려놓고 출발하는 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problem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problem은 뭐냐면 이 physics fair 같은 경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거 있죠? 물론 대화 속에서 이러한 어떤 phrase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와도 fair, contest, concert 주인공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노체킹 같은 경우 제대로 못했으면 항상 요걸로 대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인공이 physics fair 같은 경우를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But 자, 스케줄이 지금 겹쳤어요. 얘 같은 경우는 has a part-time job in the library. 말 그대로 library 잡을 여기서 갖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핸들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스케줄 컨플릭트예요. 말 그대로 두 가지의 스케줄이 겹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problem 파트에서 이 one schedule하고 the other schedule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또 말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들어가 줘야지 설득력이 있겠죠. 자, 이제는 첫 번째 솔루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잡았던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너 왜 그것까지 고민하냐? 첫 번째 솔루션은 말 그대로 library job 같은 경우는 quit 하는 거다. 이건 여기에서 지금 아니면 다음에도 할 수 있잖아.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솔루션에 대한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잡은 요 A 파트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요 프로블em 해결해주기 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이유. 지금 여기에 first priority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거 뭐예요? 지금 얘가 physics fair 같은 경우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얘가 먼저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priority고 또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Because 얘가 지금 뭐기 때문에 주인공이 physics major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ibrary job 같은 경우는 지금 quit for now. 지금은 quit 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in the next time 같은 경우는 start again.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이유 제대로 들어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또한 여기에서 organizing a fair 같은 경우에 얘가 가지고 있는 레주메에 훨씬 더 좋아 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력이 될 수 있겠죠. It looks good on the resume.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제대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요거를 제대로 잡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가볼까요? 이 부분이에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이거를 쉽게 선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library job 같은 경우는 돈을 줘요. 하지만 physics fair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include salary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가 need money를 필요로 하고 쉽게 library job을 quit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얘가 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finding someone to help with organizing fair.
그러니까 organizing fair 할 수 있는 누군가 여기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거죠. 근데 대화를 들어서 알겠지만 프로페서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얘한테 추천을 해준 애가 있어요. 자, 보시면 그런 추천해준 애한테 얘가 가지고 있는 some responsibility 같은 경우 조금 더 위임하다, delegate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stressful한 situation 같은 경우 조금 더 덜해질 수 있으니까 얘는 less stressed 해질 것이고, 또한 얘 같은 경우는 뭐 해다? 얘 같은 경우는 part-time 잡도 가지고 있으니까 do part-time 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짐을 덜어주면 훨씬 더 여기에서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 자, 하지만 이 여기에서 이거가 쉽게 선택되어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페서가 recommend 해준 사람 있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람 같은 경우하고 이 주인공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예전에 이들이 그룹 프로젝트를 여기에서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서로 간에 여기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한테 어떤 자기 responsibility 같은 경우를 선뜻 떼어줄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이 부분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노트테이킹이 전부 다 정리가 됐고,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되는 작업은 뭐다? 처음 부분이 안 막히도록 쭉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솔루션에서 어떤 쪽으로 갈지 자기의 노트테이킹에다가 마킹을 한번 해주고, 그렇게 돼가지고 중간에 막히지 않고 쭉 전개시키게. 알겠죠? 오케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미리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이 한 노트테이킹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쭉 한번 연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여기선 지금 first solution을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second solution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어떤 걸로 가도 괜찮은데 단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간 이유 같은 경우 되게 좀 많아요. 중요한 거는 이 이유 같은 경우에서 일부가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것이 몇 개가 빠져도 이 problem set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구체성을 넣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의 요소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준비됐어요? 자, 시작. According to this conversation, the woman's problem is that she is in charge of physics fair, but she has her part-time job in the library. She cannot handle both at the same time. There are two possible solutions to this woman's problem. The first solution is quitting the library job. The second solution is finding someone to help her with organizing the fair. I think the first solution is better because it is important since she is a physics major. She can quit the library job for now and then start it again next semester. Organizing fair also looks good on her resume too. Plus, finding someone to help her with organizing the fair is not a good idea. A person that the professor recommended didn't do the job well on a group project. She doesn't like that person that much.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노트테이킹으로 쭉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5번 같은 경우는 앞에 우리가 전 영상에서 봤던 3번이랑 상황이 항상 겹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자주 복습 한번 해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테스트 5의 나머지 2, 4, 5번을 쭉 한번 봤었는데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테스트 있죠? 테스트 4, 이 1, 3, 6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